또 공약 철회한 시민당. 이번엔 민주당 것 그대로 베꼈다. 앞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약을 등록했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된 게 들어갔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황당하다. 막 이런 또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철회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공약이 등록이 됐는데 보니까 민주당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뭐죠,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전날엔 전 국민 월 60만 원 지급 등 뭐 이런 공약을 등록을 하더니 그다 다시 철회했죠. 이번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자 하루 지나서 올린 거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거하고 똑같아요. 시민당 해명합니다. 두 당 공조 보이려다 실수한 거다. 역시 또 해명해요. 잘못 올린 거다. 실수한 거다. 또 철회를 했어요. 그러자 야당은 누가 졸속창당 아니랬겠에 아주 그냥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견된 참사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여당의 비례당 하루 만에 공약 새로 발표. 그런데 알고 보니 민주당 공약 그대로 베꼈다. 그래서 복붙입니다. 복사에다 붙인 거냐고. 복붙 이렇게 나옵니다. 민주당 10대 공약과 순서 내용 같다. 논란이 일자 다시 수정한 공약을 내놨다. 일각에서는요. 소수정당 논란이 됐던 그런 공약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수정한 거다. 이거 다 얘기된 건데 왜 아닌 척하느냐 또 이런 비판도 내리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윤영걸 전 대표님하고 박지원 교수님은 생각을 좀 앞에 쓰셔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사이에 다음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얼마나 똑같길래 그런 건지. 이게 이제 어제 올라갔다가 이제 철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시죠. 일단 이 정당명만 일단 먼저 봐주세요. 여기 보면 더불어 시민당이라고 돼 있죠. 여기 비례정당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 다르죠, 요거는. 근데 요 위에 거는 일단 철회된 상태인데 내용 보겠습니다. 정책 순위 1. 제목. 벤처 4대 강국 실현하겠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역시 정책 순위 1. 벤처 4대 강국 실현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당인데요. 내용도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여주세요. 목표. 벤처 투자 활성화, 우수 인재 유치, 대출 행태 개선. 밑에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립니다. 그래서 복붙이다. 이런 공약이 10개가 있는데 10개가 다 똑같아요. 왜 올리죠? 그럼 이거를? 그러다가 이제 또 지적을 받자 다시 또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런 모양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두 분의 생각 좀 판넬에 적어달라고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네. 평가 좀 해주십시오. 네. 이번 4.15 총선은 저는 두 가지가 판단 기준이라고 봐요. 유권자들이. 예. 하나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예. 지금 정부가 잘 하느냐. 예. 그리고 정권 심판이냐. 예. 이거 하나랑 또 하나는 비례 위성 정당의 국민들이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거 갖고 이번 총선 저는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봐요. 예. 근데 지금 이 더불어 시민당 나오는 거 보면 예. 저는 그냥 당 이름을 한심한 당. 한심하당 그러잖아요. 한심한 당이다. 이거는 공약이라고 그래요. 진짜 공약이라고 할 수 없는 예. 월 60만 원씩 준다고 하면은 예. 그 연 360조가 들잖아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512조인데 그게 한 60% 가까이가 그 월 소득 기본 소득으로 예. 준다는 저런 여러 가지 공약이 황당한 공약이 많으면 그거를 처음에 또 지적하니까 또 철회했어요. 그 철회했어요. 예. 철회했으면 그러면 좀 뭔가 독자적인 걸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복사해서 더불어민주당 걸 복사해서 똑같이 순서도 안 바꾸고 붙여서 내는 거 저거는 대학생들 레포트도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금 그래도 조금 바꿔야지. 그 틀에서 좀 예. 여러 가지 좀 변화를 준다든가 해야지. 예. 저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지금 같이 선거운동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이 예. 우리 생각은 어떻다. 예.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서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무조건 손잡고 같이 운동한다?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더불어시민당에도 시대전환이나 이런 예. 참여한 소수 정당들도 더불어민주당 참여자도 와서 같이 합의한 거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또 여당으로서 또 예. 맏형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환 교수님, 뭐 어제 모습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스스로 위성 정당임을 자인한 거 아니냐? 이런 모습 자체가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뭐 자승자박의 면이 분명히 있죠. 예. 스스로 뭐 발목이 잡혔습니다. 예. 저는 미래한국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을 보면서 홍길동전이 생각났어요. 호부호영.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예. 미래한국당은 예. 통합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책연대라고 했습니다. 공약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통합당하고 우리 한 식구예요. 예. 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예. 우리는 한국당하고 다르다. 민주당. 우리는 통합당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예.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 아니에요. 근데 한 가족 아니라고 호보용을 못하게 했는데 예. 사실상 내용을 보면 한 가족이거든요. 아니, 같은 걸 그냥 공약으로 그렇죠.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손바닥으로 뭐 해를 가리는 것도 아니고 예. 참 뭐 대놓고 우리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뭐 예. 통합 미래한국당도 웃기지만 예. 가족인 거 뻔히 하는데 가족 아니라고 우기는 예. 더불어시민당도 예. 이번 그 비례 공천부터 시작해서 공약까지 예견된 진짜 꼴불견 막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심한 당, 호부호영, 그것도 이상하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비판해 주셨어요. 자, 그럼 옆에 계신 더불어민주당에 몸담고 계신 청구당 변호사님께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청구대 변호사는 더불어시민당 소속은 아닙니다. 민주당 소속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어제 이제 선대위 맡고 있으니까요. 어제 예.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질문을 할 수밖에요. 네. 예. 이제 처음에는 뭐 우리 당의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으로 문의해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라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저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예. 민주당하고 협의한 게 아니냐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다는데 왜 그럼 민주당에서 얘기가 없냐 말씀인데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예.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결국은 그래도 다른 정당이면 예.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예.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뭐 월 60만 원 이런 건 아마 이제 기본소득당에서 제시했던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이 계속 주장했던 거니까. 예. 근데 이 부분이 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협의는 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당대당끼리 협의할 때는 뭐 정책위에서 협의를 한다든지 예. 그런 과정은 거치거든요. 근데 예. 아마 그런 과정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준비 부족으로 인한 어떤 행정 착오는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예. 왜 만들었냐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도 뭐 비난을 감수할 게 없는데 어쨌든 예.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지금 앞서서 그 전날 그제 문제됐던 거 설명하셨는데 어제 문제됐던 똑같은 공약이 올라간 건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아마 공식 선거운동하기 전에 선관위에 공약을 이제 올리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준비하는 과정에 예. 지금 이제 재은경 수석 대변인 말씀처럼 예. 이걸 아마 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조급함에 다시 예. 올린 것 같은데요. 다시 예. 이제 수정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 이게 지금 뭐 체계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공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제대로 예. 안 되다 보니까 아. 실무적인 실수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우택 변호사께서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실수다. 그리고 졸속 맞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선거가 가까이 올수록 입단속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과거 선거에도 그랬어요.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어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 질문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N번방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은 좀 뭐 다르게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발언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오자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한 표현이다 이런 지적 나왔고요. 입장을 다시 냈죠. 해명을 한 겁니다. 양형에 다양한 고려를 한다는 걸 일반적으로 얘기한 거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걸. 일반적으로 양형 판단할 때 뭐 이렇게 감안될 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 거지. 절대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느슨하게 대처하고 이런 거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네요. 종로에서 지면 대표 물러날 거냐 이런 질문엔 안 이루어질 가정 전제로 한 질문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관련 기사가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그런데요. 사실 이 얘기가 나오기 불과 한 몇 시간 전에 이 미래통합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말 실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전날 그 논란이 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그 유튜브 영상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사과를 했어요. 이거는 잘못한 거라고. 그리고 말 실수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바로 흐르자마자 바로 황교안 대표의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기심으로 접속할 때 뭐 처리를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었고요. 뭐 여기 박형중 공동선대위원장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 교도소 뭐 우상급식 요 발언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사과했다. 그리고 입단속해야 된다. 이랬는데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만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호기심 등에 의해서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대한 이 N번방에 대한 처벌 자체는 대표를 이제 처벌도 하고 구속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선 어제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지금 사실 이 N번방 사건이요. 많은 분들의 공분을 자아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N번방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뭔가를 보고 뭔가를 회원으로 가입하려면은 이게 텔레그램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쪽 이 주범들하고 뭔가 접촉하고 돈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데 어떻게 단순한 호기심일 수가 있는가? 이런 지적 나옵니다, 지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어제 나온 겁니다. 자, 이재진 교수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적절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특히 이제 국민적인 공감이 굉장히 이번에 N번방 사건으로 예. 인해서 뭐 여성들의 여러 가지 성적 학대 문제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 SNS상 혹은 예. 이 통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었고 거기가 어느 정도까지 위해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터에 이번에 이런 큰 인식을 전환시키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된 예. 것이죠. 다만 이제 그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고를 받거나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그냥 잠시 들어왔다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이제 본인이 이제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예. 그냥 단순하게 지나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양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조금 달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건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재님 교수님께서는 황교안 대표가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판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예. 그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보면은 그 발언상에 보면 예. 잠시 들렀다가 적절치 않은 활동이기 때문에 나갔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이 사안이 보면 예. 잠시 들어가는 것도 초대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렇죠. 또 돈을 지불해야 다른 예. 방으로 옮겨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예. 그 부분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예. 판단이 좀 부족한 입장에서 예. 국민들의 시각과는 좀 다른 입장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예. 조금 부적절했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선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는 예. 후보자 혹은 저렇게 예. 그 한 정당의 대표가 이야기할 때에는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해서 올바른 이야기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 대표의 발언 굉장히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칫 어떤 당의 입장으로 오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의 얘기는요. 근데 어제는 바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절대 이걸 가볍게 보는 거 아니다. 그 양형과 관련해서 한 얘기를 원칙적으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이 있긴 있었습니다. 정우택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예. 지금 N번방 문제가 가장 큰 이슈거든요. 예. 코로나 사태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 여기에 뭐 26만 명이라 하지만 실제로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을 신상 공개해라. 그리고 저는 처벌해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예전에 소란의 질환이 있을 때도 대부분 처벌이 제대로 안 됐어요. 처벌 안 받는 사람이 80% 이상이고 처벌 받는 사람도 거의 벌금이나 뭐 집행유예라다 보니까 이게 그 사이트만 옮겨가면서 동일한 이제 범행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아까 말씀처럼 돈 내고 들어가는데 뭐 호기심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 내고 들어가는 건 어느 정도 당연히 거기 도와준다든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상황 판단이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같은 당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마 이걸 단순히 법률가적인 판단이라 하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법률가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이런 분이 나와서 했을 때는 이게 지금 그건 가려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분은 야당의 대표로서 지금 어쨌든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당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이 안 됐고 이번에는 어쨌든 법을 정부해서라도 처벌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신상 공개를 하고 모두 처벌받을 수 있도록 당에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법률가의 입장에서 경중을 가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당연히 등을 돌릴 것이죠. 저는 뭐 아마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보고 본인 스스로 제가 보기에 딱 사과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 선거를 앞두고 나오면 당이 화들짝 놀라죠. 그리고 지금 오늘 새벽부터 벌써 움직였어요. 후보들. 각 지역에 출마하시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가 중간중간 나오면 철렁철렁하죠. 가슴이요. 사실은요. 근데 어제 이런 모습이 좀 보여서 오늘 거의 대부분의 신문이 이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황교안 대표와 관련해서는 또 한 가지 모습이 좀 눈길을 잡았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제 오전이죠. 황교안 대표 모습도 보이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보이고. 이 모습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순서였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죠. 국기에 대한 경례는 통상 가슴을 올리는데 어제 황교안 대표는 가슴에 올렸다 갑자기 내리고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합니다. 전후 사정을 어제 기사로 많이 됐는데 보니까요. 그렇더군요. 그 옆에 서 있던 국립서울현충원장이 목례를 하니까 그거를 따라한 게 아닌가. 옆에 서 있으니까 또 아무래도 따라하게 되죠.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고개를 숙이자 옆에 서 있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잠시 목을 이렇게 하다가 멈칫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려다가 보니까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 영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나오고 있고 뭐 기사로도 일부 다뤄지고 있기도 합니다. 윤용걸 전 대표님,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뭐 저 정도는 뭐 해프닝으로 뭐 봐줄 필요는 있죠. 처음에 민간인들은 민간 목자반사는 가슴에 손 올리는 걸로 하는데 옆에 국립현충원장이 갑자기 목례를 하니까 얼른 따라서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저기 또 화제가 안 될 텐데 지금 또 선거 직전이고 또 지금 황교안 대표 리더십이 조금 흔들리잖아요. 공천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화제가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금 황교안 대표의 움직임이 그 성악 합창단 중에서 그 삑사리라고 있죠. 삑사리. 혼자만 고음 다 내는데 혼자만 이상한 소리 내서 조화를 안 이루는 거. 지금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삑사리, 그러니까 삑사리. 뭐 다른 소리. 그렇죠. 뭔가. 다른 소리가 뭔가 나는 거죠. N번방 건또 정치인들은 말로 하는데 소위 부답할 때도 있거든요. 그냥 웃고 대답 안 할 때도 있고 또 할 때는 어떨 때는 공할 때는 동문서답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사자후를 토할 때가 있거든요. N번방 이런 거는 사자후를 토해야죠. 미성년자들이 성착취, 신체 훼손까지 당하는 국민이 공감할 일로서 나도 법조인 출신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이렇게 사자후로 토해야 될 일인데 저건 뭐 그냥 해프닝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으니까 호기심이다. 뭐 무죄 방면해줘야 된다 식으로 하니까 너무 이렇게 현상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국립 뭐 현충원에서 저 정도 뭐 저를 한 거야 뭐 애교로 봐줄 수도 있지만 사실 뭐 국기에 대해서 뭐 인사를 저렇게 하는 건 뭐 이상하진 않습니다만 원래 통상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는 이 모습이 아니어서 또 주목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총선에
민주당이 가장 예. 아픈 부분이 어디냐? 예. 조국에 대해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얘기가 자꾸 더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 아픈 부분이고 또 저는 미래통합당이 제일 아픈 부분이 뭐냐? 예. 황교안 대표가 저 말실수, 행동실수 저게 아마 설화가 예. 상당히 그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요전에도 왜 그 교회에는 그 예. 코로나 확진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좀 얘기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모습이 뭐 지금 선거 때이기 때문에 당대표에 동선에서 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당연히 포착이 되죠. 이상한데? 라고 기자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 좀 보실까요? 여기 잡아주세요. 어제 이제 현충원에 갔잖아요. 국립서울현충원에 가서 이제 방명록에 씁니다. 뭐 말을 쓰고 이제 본인의 이름과 날짜를 기록하는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방명록에 썼어요. 위에는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런데 본인과 관련 쓸 때 이름 위에 자기 소속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여기까지는 미래통합당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앞에 처음 했을 때 보시죠. 이거 지웠는데 민이라고 썼어요. 민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민이 뭘까, 민이? 그 어떤 분은 혹시 뭐 민주화 뭐 어떤 걸 쓰라고 했었나? 아니면 어떤 분은 또 그래. 민주당 혹시?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박찬환 교수님이 요거 좀 해석해 주시죠. 지워진 이 민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당명이 예. 너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최근에 당명이 뭐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예. 사실 평론하는 저 입장에서도 통합당, 한국당, 뭐 더불어시민당 진짜 당명이 헷갈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헷갈릴 수 있어요. 예. 국민은 그게 도대체 뭐 관심이 없으면 헷갈릴 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당사자가 그러면 안 되죠. 본인이 예. 지금 이제 총괄선대위원장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총괄선대위원장이면 당명은 제대로 알고 선거 치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계셨잖아요. 그래서 몇 또 번 왔다 그 갔다 기억이- 하시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그 있겠죠. 기억인가? 뭐 모릅니다. 이건 본인만 알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민자는 과연 왜 썼다 지웠을까 해석이 있는데 정구택 변호사가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설마 뭐 민주정의당 쓰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뭐 정치 오래 하신 분이니까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저러면 보통 정치인들은 넘겨가지고 예. 다시 씁니다. 왜냐하면 저거 이게 기자들이 다 찍고 가거든요. 남게 돼요. 또 그렇죠. 이게 아니, 또. 남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나중에 와서 다 찍어요. 아. 찍으니까 그걸 알면 보통 이제 넘겨서 다시 쓰고 저 문구도 어느 정도 미리 생각해서 가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뭐 했다가 지운 모습이 사실 오타난 것도 굉장히 옛날에 뉴스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분 이렇게 보면 예. 예전에 이제 황교안 대표도 이 절에 가가지고 이제 옆에서 합장 다 하고 있는데 안 하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기본적인 공감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분위기 사실은 이게 국회당 경영할 때 가슴에 손을 얹는 거는 우리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처음엔 했어요. 그러다 옆에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이걸 바꿔서 하는데 그게 좀 약간 어색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황 판단 능력인데 어찌 예.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보고요.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저걸 사실 넘겨서 썼으면 기자들 예. 앞에 거 그냥 이렇게 버리면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정도 아마 사전에 준비가 좀 안 되지 않나. 아무튼 뭐 어제 있었던 해프닝이죠. 사실 해프닝. 뭐 본인들이 이걸 실수로 했겠죠. 이런 모습까지 포착이 됐고요. 다음 기사는 이낙연 전 총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좀 문제가 좀 있었군요. 이낙연 문제된 부모 묘소 서둘러서 옮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장을 한다는 거예요. 농지법상 묘소를 쓰면 안 되는 곳에 묘소를 써서 불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국이 그쪽 이제 관할하는 당국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과태료다. 페이북에 사과를 글을 올렸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농지에 조성된 부모 묘소가 불법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 동생 소유 밭에 1991년 부친의 묘소 그리고 2018년 모친의 묘소를 말했는데 이게 농지법상 불법이랍니다. 여기서 쏘면 안 되는 건데 썼답니다. 그래서 최근 군청으로부터 과태료 100만 원과 6개월 내 이장 통보를 받았다는 거. 이거 불법이 된 거죠. 유재진 교수님 이런 것도 네. 또 이게 좀 나오네요. 그 정치인들이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제 소중하다라고 예.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일 것 같은데요. 예. 정권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2007년도에 예. 우리 그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예. 한 언론과 또 인터뷰도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 자리가 굉장히 뭐 좋은 자리다라고 하는 터가 식으로 좋은 곳이다. 네, 터가 좋은 곳이다. 뭐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저렇게 되어 있었는데 첫째는 왜 관청이 이제서야 저 왜 부분에 이제서야? 대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는지 사실은 농지를 갖다가 장지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걸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 법을 위반을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특히나 이분이 지역 내에서 예. 적정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분의 부친이시고 하니까 그런 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했을 텐데 예. 그것들 하지 않았고 그분들 역시도 이게 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다고 하시긴 하지만 예. 사실은 상식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또 그 불법을 인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특히 이낙연 총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총리를 지내신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해박한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놀라움을 자아내고 계신 분이신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발언 역시도 약간은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여기 보면 이낙연 전 총리의 해명이죠. 여기 있습니다.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 일단 사과죠. 그리고 과태료를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을 받으니까 뭐 이런 일도 또 이렇게 기사로 실리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